그런 그 외유 논란에 또 쌓이고 있죠. 네. 근데 11일부터 16일까지 뭐 대만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그 뭐 예산은 뭐 2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좋은 것만 물어볼 수는 없고 이것도 지역 언론이나 또 시민들도 궁금해할 부분 같아요. 항상 떠오르는 게는 외유다 이러는데 꼭 외유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관광 자원 개발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내서서 하는데 그 부분에 간략하게 입장 표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용인시는 지역에 많은 마을 단위 축제들은 가지고 있는데 용인시를 대표할 만한 사실 대표 축제는 아직까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뭐 대표 축제나 용인시에 맞는 그런 문화축제를 좀 발굴하는 그런 연구단체들을 많이 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단체에서는 좀 선진 그 축제 문화를 좀 보면서 용인시에 맞는 그런 문화축제를 좀 발굴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긴 한데 지금 용인시의회가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좀 시끄러운 비탄을 받고 있죠. 네.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부분을 또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민들한테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의원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용인시 의회가 좀 바로 서서 제대로 된 의회가 되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는 약간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한번 가시는 의원님께서 언론이나 고민해볼 그러니까 필요는 있다고 주민들이 보여집니다. 지적하는 그런 건 따끔한 충고로 그래서 이후에도 외유가 아닌 진정한 어떤 그런 그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행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외유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준비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밖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착실하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용인은 여러 가지 지역 특색이 많이 있잖아요. 민속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인 에버랜드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정말 그 전국에서 몰려들 만한 그런 그 축제를 기획한다면 그것도 시민들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사실상 이게 베풀어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가서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방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도시건설이나 뭐 이런 문화복지나 이런 쪽하고는 다르게 집행부를 꼭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 예산도 또 충분히 또 집행해 봐야 되고 짚어보고 짚어봐도 부족하다. 이제 그러실 거예요. 특히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용인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 내가 행정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과제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글로벌 반도체 도시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현실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그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예산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 단위든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쉽게 뭐 60만, 80만을 넘어 100만, 이제는 110만. 앞으로 용인시는 150만을 바라보는 그런 특례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정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도시가 함께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막연하게 뭐 SK에서 나오는 예산, 그리고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 네. 그걸 가지고 그 세입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 부분은 조금 막연한 것 같고, 거기에 안주해서 살고자 하는, 새롭게 유입되는 용인 시민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특별회계식 그 예산을 좀 편성해서 반도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그 특별회계를 통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재원을 좀 확보하고 가자라는 또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우리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의 서비스를 좀 개선해서 그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서 각 구청의 3개구에 맞는 그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예산 편성을 통한 이제 분배를 통해서 각 구청이 같이 유기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체계를 조금 만들어갈 필요성도 있지 않냐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만한 예비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중앙정부는 어디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줄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현재 지금 예산 재원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딱 볼 때는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 속에서도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좀 저축도 하고 그걸 또 다른 또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별도로 또 빼놓기도 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 반도체 도시를 만드는 그런 재원을 별도로 좀 필요로 갖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은 따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우리 그 발전소 관련된 기금도 있고, 아니면 노인복지기금, 환경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 거는 그에 따른 그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 같은 것도 만드는 것처럼,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그 도시를, 그리고 배후 도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재원을 조금 특별회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를 좀 하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순위에서도, 예산 집행에서도 우선 순위를 좀 두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반 시설이나 뭐 그렇게 불효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좀 제껴놓고 그리고 특별회계 쪽으로 좀 예산을 물론 모아가자. 그렇죠.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글로벌 반도체 도시라는 그 용인시의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이게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후 도시 그리고 그 배후 도시에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나 이런 숙제를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100년 대계를 볼 때는 꼭 초인구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초인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네. 초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을 먼저 확고하게 한다라면은 초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유기적으로 잘 균형 있는 도시로 네네.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거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죠? 아, 예, 하시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용인시의 이제 지금까지 예산이나 또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그 행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광역 이제 그 교통망까지 쭉 다 짚어 주셨는데 우선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뭐 의정 생활이 7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임기가 뭐 이제 한 8개월,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은 임기 동안 용인 특례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향후 2026년도에 재입성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시민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용인시의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와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마음가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마음가짐을 한 번도 잊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용인시와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늘 책임감을 갖고 진심과 행동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용인시의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용기를 가지고 의정 생활을 7년째 이어오고 계시는 우리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의 수도권 영상기자 클럽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에 2026년도에 다시 한번 또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